중국 핵잠수함이 이빨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모두 썩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2주년이던 지난 23일 하이난 사냐에서 거행된 최신 전략 핵잠수함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중국 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미 7함대 구축함 머스티남 함장이 중국 항모 랴오닝함을 다리꾼 상태로 쳐다보고 심지어 항모전단 사이를 가로질러 항의하는 굴욕을 주자 스끈평은 많이 빡쳤었는데요.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회복시켜보겠다고 중국 언론들이 핵잠수함 SLBM의 경납고 위에 서있는 시진핑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개된 해군 전력 가운데 공격력 과시 측면에서 주목되는 무기는 단연 최신의 핵잠수함인 창정 18호함입니다. 4.11호로 명명된 신급 창정 18호함은 7번째 전략탄도미사일 핵잠수함으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핵 보복 능력을 과시하여 대만 분쟁 시 확정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러한 무력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꼬았던 다리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안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핵잠수함 진급 공구 사용은 재원상만 놓고 보았을 땐 충분히 위협적이나 실전에서 사용이 어려운 전형적인 과시용 중국 잠수함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괜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성능과 재원이 너무 차이나니 차이나라는 것이죠. 중국이 내세우는 최신의 진급 핵잠수함은 미국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핵잠수함은 구소련 붕괴 당시 몰래 입수한 빅토르3 클래스 원자력 잠수함의 설계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잠수함으로 선체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092 하급 SSN 선체를 개량한 잠수함입니다. 진급 잠수함 수중 배수량은 11,000톤이며 전장 140m, 전폭 10m, 홀스 8m, 승조원 140명, 최고 속력 수중 24노트, 그리고 HSQC-207 소나와 6개의 533mm 어뢰 발사관과 사정거리 15km인 V3 어뢰 12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진급 094 SSBN을 상징하는 탄도미사일인 사거리 7200km G랑2 SLBM이 12발 장착되어 있고 094A형에 장착될 1만 km의 G랑3가 개발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스펙상 충분히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진급 핵잠수함이 처음 등장하였을 땐 미 해군 정보국에서는 진급 잠수함을 추적하여 관련 성능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적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 해군 정보국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위협은커녕 그 반대로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 정도 좋지 못할 것은 예상하였지만 최신이라는 녀석이 후져도 너무 후졌거든요. 당시 미 해군 정보국은 미 의회에 중국 진급 잠수함의 소음 정도가 30년 전 건조된 구소련의 델타3급보다 소음이 더 커서 전략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위 그래프의 사진을 보시면 진급 잠수함의 소음도는 러시아의 잠수함과 비교하여 정숙성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형의 경우 소음도가 무려 140dB 수준에 달했던 093 하급 SSBN 선체를 개량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서는 태평양 부분까지 진출해야 하는데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진출 과정에서 생존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탄도미사일 G랑의 실제 사거리 역시 발표보다 더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중국 뻥튀기는 기본 4배는 깔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급 전략 핵잠수함의 실질적인 성격이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전략 보복무기 성격이 아니며 인도 그리고 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유사시 공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급 잠수함은 현재까지도 미국과 일본의 합동 대잠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용 중인 중국 잠수함은 대부분 소음이 커 주변국 잠수함의 탐지대기 일수입니다. 2018년 외신 보도에 따르면 093A형 핵잠수함이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 공해에서 국기인 오성 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최신형 SSBN인 094형도 소음이 커 상대에게 발각되기 쉽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군사 언론지 카나 디펜스 리뷰에서는 094형 전략 핵잠수함의 소음이 너무 커 내해를 떠나 외부로 나가며 서방의 잠수함 탐지 장비에 쉽게 움직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은 적발되지 않는 은밀한 기동 능력을 생명으로 하여 수중에서 활동하는 만큼 탐지 장비에 포착되는 순간 도관에 든 쥐가 되기 때문에 중국 잠수함의 심해 작전 반경이 내해인 보아이만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보통 재래식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핵잠수함보다 더 소음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력원이 원자로인 핵잠수함이 전기 모터를 쓰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소음이 큰 편입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완전 정지 시 완전한 무음으로 수중 작전이 가능하죠.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은 충전 주기가 짧아 수면 위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의 소음으로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 기관은 크기에 비해 출력이 높고 선체를 대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기관의 소음 방사를 감소시키는 방음 설비를 갖추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최신 핵잠수함들은 중속 이상의 속도에서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기술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잠수함 방음체계 설비 기술은 당연히 국가기밀급의 기술로 적성국은 당연치사 동맹국들에게도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는 분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거부해 중국의 잠수함의 성능 개선이 더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든 기술을 한국은 자랑스럽게 우리 손으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바로 2018년 국내 최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되기도 한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박사팀의 잠수함 소음 해석 평가 저소음 설계 기술입니다. 김봉기 박사는 잠수함의 소음을 해석 평가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해 최고의 기술 개발에 부여하는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국내 독자 기술로 유동 프로펠러 소음을 해석해 주요 소음원 분석과 방음 대책을 제안하였고, 이는 해군의 저소음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에 적용돼 국방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국보급 기술이죠. 바닷속에서 발생하는 수중 방사 소음은 잠수함의 수중 탐색 성능과 함정의 생존성, 수중 전투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군사기밀로 구분돼 국내 극소수 전문가만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10회의 대규모 실선 음향 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수중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실증했습니다. 수중에서 주요 소음원의 전달 경로와 기여도, 음향 방사 효율, 음향 코팅제의 성능 등 주요 음향 정보를 확보해 한국 해군에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 독자 개발 잠수함 부산 안창호함 설계에도 반영되어 기존 잠수함 방음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저소음 함정을 설계하기 위한 이 기술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 해군이 건조한 차기 기뢰부설함, 차기 군수지원함, 광개토3함, 장보고3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김봉기 박사는 잠수함 소음 해석과 저소음 설계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잠수함 한 척당 수십억 원씩 소요되었던 해외 용역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소음 해석을 위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국외 전문기관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등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방음 설비를 갖추기가 용이하여 한국이 추진 중인 핵잠수함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음 설계를 다룬다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추진하며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 자체 개발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작년 북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며 해군이 지난해 핵잠 보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로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냈으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특수 철강 기술도 있으며 수형 원자로 기술도 충분히 축적하였습니다. 김시환 글로벌 원자력 전략연구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연구소는 이미 2004년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쳐 정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면서 원자로의 나사 볼트 하나까지 국산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독자 개발을 추진해도 간섭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따위도 핵잠수함의 설계가 끝났다고 한 시점에서 잠수함 건조 기술이 몇 배는 뛰어나 한국이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잠수함은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 세계 최고급 미친 성능을 뽐낸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1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국제해군 훈련인 한태평양 훈련, 이른바 림팩 훈련에서 가히 한국의 잠수함은 공포의 사신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장보고급 이종무함은 림팩 98에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참가하여 총 13척 15만 톤의 함정을 가상 격침, 잠수함 중 유일한 피탐지 기록을 세웠고, 또한 2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어 최우수 정비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예함도 2018년 림팩에 참가하여 적함 12척을 가상 격침하고 공방전 종료 시까지 피격 없이 생존하였는데, 미 해군의 알렉산더 중장은 박예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전력을 투입했지만 탐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보고함은 림팩 2004에서 미군의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과 2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을 합쳐 30여 척을 관광 태우고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미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2020 림팩에선 한국은 처음으로 기동부대 사령관을 맡기도 하였죠. 명실상부 잠수함 강국 대한민국, 미국이 유독 한국에게만 깐깐하게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수한 한국 잠수함 성능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한국은 현재 착실하게 핵잠 개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은 늘 미국과의 협상을 미리 대비해 계획을 구축해놓고 있어 한국 핵잠수함이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세계 최고의 미사일 무장 능력을 갖춘 한국이 만든 핵잠수함은 중국 항모의 천적이 되어 스금평의 중국몽을 악몽으로 바꿀 메이드 인 코리아 명품 무기가 될 것입니다.